오늘은 지금 이제 아침 주식 잠깐 하고 어제 이웃이 자기 집에 쪽파가 많이 있다고 그걸 캐가지고 저희한테 좀 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한 두 단을 줬는데 두 단에 5,000원이라네요. 와이프가 샀는데 어제 저녁에 한 단은 와이프가 따듬고 나머지 제가 따듬어 가지고 파김치도 해먹고 파전도 해먹고 하겠습니다. 일단 따듬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두 단에 5,000원이라니까 너무 많네요. 자, 일단 하나씩 베고 따듬고 하겠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할게요. 저는 와이프는 꼭 고무장갑 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게 귀찮아서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맨손으로 거의 맨손으로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렇게 반찬도 다듬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전에 40대, 50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됐냐 그러면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십몇 년 전에 저희 와이프가 자궁 내막암이라고 암에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그때는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설마 하다가 그 시기를 좀 늦추는 바람에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임파선까지 전이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14년 정도 흘렀지만은 그 당시에 딸내미가 이제 중학생이었고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딸은 나이가 8살 차이 납니다. 그 당시 작은 애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인가 했으니까 참 그 당시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만약 잘못됐으면 어찌 됐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몰래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삶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 형편도 그랬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그게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뒤부터는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염식이라 할까 이런 건강식단을 하게 된 것도 한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그때는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KBS에 그런 프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건강 프로가 있죠. 그 프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프로
암이나 뭐 일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해주는 그런 KBSN 방송이었는데요. 그거를 지나간 것까지 해가지고 한 100회 정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마누라 병이 와이프 병이 낫을까는 그 생각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좋다는 거는 다 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여기 가까이 있는 시내가에 다슬기도 잡으러 다니고 또 그 당시에는 물이 깨끗해가지고 제첩까지 있었거든요. 민물 쪽에 제첩. 그것도 밤에 잡으러 다녀서 그걸 삶아가지고 마시면 좋다고 해서 그까지 잡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 식생활을 바꾸려고 정말 싱겁게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더 싱겁게 먹었습니다. 아예 뭐 그냥 채소 같은 거 다듬어 가지고 삶아서 무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기도 하고 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은 합니다. 그냥 소금 이런 거는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않지만은 그리고 보관을 위해서 김치 같은 경우는 보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된 상태고요. 이 상태가.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당시에 제가 한 달 만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주름이 많이 생기고 막 한 달에 10kg 급격하게 제가 빠지니까는 옆에 와이프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대려 제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그래 그 당시에 한 달에 10kg 정도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아픈 사람 아니냐고 했을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 살이 많이 빠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식습관은 많이 고쳤지만은 그래도 술은 늘 한 잔씩 했거든요. 술은 마시고 술을 또 많이 마시다 보면 잔소리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잔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서 요 근래까지는 술은 계속 술 끊은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다 돼가네요. 2년 동안에는 저는 이제는 술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자동으로 또 친구들이 잘 안 만나지고 사회생활이랄까 그런 대외적인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술 마실 때는 뭐 항상 만나면 그 이야기하고 막 이런 술 한 잔 마시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재밌어 가지고 또 이웃이나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할 말이 없어진다는 뭐 할 말이 없다는 생각에 약속도 안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웃이나 뭐 남자들 마시면 술 빼면 사실 뭐 그렇게 대화 안 하잖아요. 뭐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수다 떠는 것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술을 안 마시니까는 이런 집안일도 많이 해지고 와이프는 엄청 좋아하죠. 술 안 마시면. 와이프가 그걸 병을 극복하고 지금 직장 생활도 와이프는 간호조무사로 오래 근무했었거든요. 진짜 뭐 한 30년 정도 경력이
했는데 일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까지 딴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본받을 만하죠. 제가 지금도 사회복지 그런 간호조무사 일은 이제는 그만하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한 3, 4년 돼 가고 있는데 정말 와이프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그동안 속도 많이 썩이고 제가 속을 많이 썩여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병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많이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는 속 안 썩이고 제가 생을 마치는 때까지는 술도 알코올들은 안 마실 생각입니다. 맥주든 뭐든 뭐 하여튼 알코올이 들었다 그러면 저는 안 마십니다. 안 마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란 게 결심을 하거든요. 일단 이제는 뭐 오늘은 조금만 마셔야지. 뭐 취하기 전에는 취하 조금 알딸딸하면 안 마셔야지 생각은 하지만은 이 술이 들어가면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고 그냥 또 마십니다. 계속. 그게 제죄인지 아니면 술죄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 의지대로 안 되는 술이 들어가면 제 의지가 그런 약속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안 마신 지 또 2년 다 돼가고 그리고 담배는 끊은 지 한 20년 정도 됩니다. 담배도 그 전에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반찬은 여러 가지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해도 또 그때그때 할 때마다 또 맛이 틀리지고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이상한 맛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면 와이프는 항상 맛있는데 와이프가 하는 거는 항상 맛있게 잘하는데 제가 먹어보면 제가 한 거는 이상하게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쓴맛도 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요즘 시대는 남자일 여자일 그런 게 없잖아요. 남자일 여자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이렇게 저는 밖에 뭐 혹시 누구 만나서라도 저는 이런 게 전혀 뭐 남자가 뭐 여자일 한다고 부엌일 한다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저는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게 또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귀찮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족들을 아니 와이프를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죠. 이건 저는 이 세상 우리나라 지금 저 또래의 남자들의 생각이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남자 여자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 영상이 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이 좋은 게 아니라서 저장 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이 영상이 자동으로 끊길 때까지 그냥 저 이야기 그냥 하면서
그냥 영상 찍을게요. 이건 또 뭐고, 그래, 아까 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만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와이프가 그동안 그래가지고 많이 아파서 제가 그 프로 이름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네요. 이제 생각나네.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도 음식하고 제가 음식도 하고 그 당시 마누라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까지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하고 그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뒤부터 제가 조금씩은 바뀌기 시작했죠. 그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마누라가 청소를 하든 뭐 음식을 만들든 아무 그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누가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도 못했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못했던 바보였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후회스러운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살아온 거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고 이때까지 어떻게 그래도 살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혹시나 젊으신 분들이 본다면 저 같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남자가 돼야지 여자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젊은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진짜 나쁜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대부분의 그런 여성분들은 그런 나쁜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80%가 남자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자가 어떨 때 조금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여성분들 편 되어 주십시오. 그게 자기한테도 좋고 또 가족들한테도 가족 간의 웃음도 주는 거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제일 큰 요소가 저는 여성분들한테 남자가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우선 잘해줘야 그 집이 화목하고 또 자녀들도 올바르게 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 여성분들 앞에서 부디 잘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아침에는 주식을 하고 또 주식을 잠깐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또 점심 먹고 난 뒤에는 밭에 나가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돈을 번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 나이에 소소하게 반찬값 정도는 벌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제일 인생에 성공하는 거죠. 딴 거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게 성공한 거지. 돈이 많다고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면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걸 또 적적한 마음에 술에 마시고 또 그런 생활들은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사람 사는 게 첫째 조건이 제일 성공한 게 저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행복감이 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 순간이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벗어나고 싶어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 힘든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한 가정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자꾸 제 스스로 마인드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이 들수록 우울증도 오고 이때까지 살았던 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만 자꾸 들고 그걸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무통. 그래서 노인 우울증도 많이 오고 외롭고 항상 자기가 시간을 보낼 소일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많이 하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남성분들이 거의 8, 90%가 잘못했다고 봐야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는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여자분 아니고는 거의 8, 90%가 다 남자가 잘못한 겁니다. 안 들어봐도 누구 사정 안 봐도 그는 뻔합니다. 남자들이 거의 실수하고 남자들이 사고치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아프고 그걸 극복해낸 게 저는 이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런 먹거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그 말을 제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식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절인 이런 생선들 저희 처가에 가고 이러면 저희 장모가 말린 생선을 장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주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걸 실제로 먹어보면 너무너무 짜서 그런 음식들을 전부 다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짠 걸 많이 섭취했겠습니까? 제가 찍은 동영상 중에 소금이 싫어요 이런 그런 제가 붙은 영상도 있지만은 저는 제일 우리 나쁜 음식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금이 모든 병을 불러오고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기고 저는 배도 나오고 비만도 생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금만 어느 정도 섭취를 자제할 수 있다면 저는 비만, 혈압, 뭐 고혈압 이런 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그냥 일반 뭐 음식들을 먹는 걸 보면 식당에서 파는 거는 거의 다 뭐 달고 짜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이 싱겁다는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집은 늘 싱겁게 먹는다고 자기가 늘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싱겁게 먹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이래 하지만 사실은 싱거운 게 아니고 짠 겁니다. 사실은 거의 다 짜게 먹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은 김치라는 것도 엄청 짠 음식이고 근데 보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치는 조금 짜게 담궈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김치는 우리 또 한국 고유의 음식이고 하니까는 먹어야 되는데 조금 간 조금 덜 해가지고 조금 소금 조금 덜 넣고 절여가지고 해 먹는 게 그것도 좋죠. 그리고 설탕 두 번째는 설탕이 설탕도 대부분의 음식 보면 너무 달고 과자 뭐 또 요리할 때 또 설탕 뭐 이런 거 많이 넣거든요, 솔직히. 저도 뭐 조금 맛을 추구할 때는 설탕도 넣지만은 과자 같은 거 먹어보면 너무 답니다. 너무 단 걸 또 짠 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단 걸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짠 그런 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파는 반찬류나 뭐 이렇게 파는 거는 대부분 다 짜고 달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맛에 맛있다라는 그런 면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맛있다 이런 건 대부분 뭐
짜고 맵고 짜고 달다고 봐야죠. 그렇게 우리 입맛이 길들여져 왔으니까. 그걸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극복하기가 제일 힘든 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만 조절할 수 있으면 뭐 체중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운동을 해서 가지고는 거의 8, 90% 체중을 뺀다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제가 그렇게 한 달에 10kg 가량 빠져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제가 다른 거 한 건 없고 그냥 저염식을 했거든요. 저도 뭐 그걸 살 뺀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희 와이프 때문에 싱겁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빠지더라고. 10kg는 한 달에 환자같이 되더라니까요, 진짜. 그리고 서서히 얼굴이 어디 주름이 확 늘은 주름도 서서히 조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좀 많이 없어지고 지금도 주름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식단을 먹다 보니까 살이 안 찌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부터 그 당시에는 얼굴부터 넣더라고요. 살을 빼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어디 아픈 사람 아니냐고. 근데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어디 아픈 사람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그 당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고요. 몸 상태가. 이게 다 음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많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와이프 병도 이런 이런 음식 생활 습관을 바꿔서 생활한 것도 하나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몸이 다 거의 완치됐기 때문에 14년이 지나서 아무 해마다 진료받으러 가지만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는 다 완치된 거죠. 그렇지만 항상 검사하러 갈 때마다 사실은 불안해요.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암 환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초조한다는 거. 예, 저는 저는 뭐고 어떻게 보면 뭐 삼자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 저희 와이프가 제가 아니잖아요. 와이프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초조하고 이런데 저희 와이프는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검사로 가는 그 결과를 나오기까지의 그건 정말 초조하거든요. 검사해본 분들은 다 아십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집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음식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고 또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침 식단이고 보셨겠지만 지금 그렇게 먹은 지가 14년째거든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아프고 난 뒤부터 그렇게 해먹은 지가. 근데 그거에 사실 제가 스스로 지금까지 제가 14년째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뭐 명절 그런 거 외에는 뭐 어디 와이프가 어디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 외에는 저는 빠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 건강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저녁 때나 저녁 때 정도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뭐 치킨도 한번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으면
저희는 가끔씩 먹습니다. 왜? 아침을 그렇게 항상 규칙적으로 잘 먹었으니까 그런 조금씩 뭐 이제 그런 거 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침을 저희는 건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그렇게 먹으니까 먹고 싶을 때는 뭐 삼겹살 같은 경우는 자주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뭐 자주 먹고 뭐 치킨은 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뭐 먹을까 말까 하지만 돼지고기는 자주 먹습니다. 지금 뭐 고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돼지고기도 먹을 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뭐 소금이나 뭐 그런 거 안 해 먹으면 되거든요. 소금 안 뿌리고 그게 습관되면 맛있습니다. 삼겹살 그냥 먹어도 저희는 그냥 먹습니다. 삼겹살도 구워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그게 습관이 되면 제일 맛있는 게 그 자체의 맛이거든요. 그게 소금 맛이 아니고 그 돼지고기의 그런 그 자체 맛이 있거든요. 뭐 자주 해 먹습니다. 삼겹살도. 그렇지만 하나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틀린 건 저희는 소금을 안 쳐먹습니다. 소금이라는 그 자체를 고기에.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뭐 찌개나 뭐 할 때는 뭐 간장 뭐 저희가 만드는 뭐 간장 정도는 약간 넣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또 뭐 조금씩 넣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거의 뭐 저기 김치 담을 때 외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닭도 뭐 백숙 이런 거 해 먹으면 소금 안 넣고 먹습니다. 그냥 먹지. 해보십시오. 진짜 살도 빠지고 혈압 이런 게 확 없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여놓으면 몸도 가볍고 이 소금이라는 게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지만 뭐 일반 저희 김치 먹을 때나 뭐 일반 저기 찌개 해 먹을 때 뭐 된장도 먹잖아요. 그럴 때 다 소금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뭐 고기 먹을 때 소금, 뭐 생선을 꼭 소금을 뿌려서 뭐 구워서 먹든 뭐 그런 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소금을 섭취해야 돼. 또 그냥 먹다 보면 맛도 있고. 에이씨 뭐 얼마 몇 년 산다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몇 년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게 맛있어서 그렇게 그냥 먹는 겁니다. 소금 맛보다는 그게 더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확실히 몸은 그렇게 소금을 특별히 뭐 안 먹는 게 더 좋고요. 지금 11시 20분이네요.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이 끝까지 찍을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데까지 하다가 자동으로 끊기면 그만할게요. 그리고 또 꼭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한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명 되어 있네요. 한 명 늘었습니다. 그 한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뭐 구독자분들한테 보답할 게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은 뭐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기회가 오면 감사의 마음, 감사한 이런 농산물 같은 거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꼭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뭐 농사 짓는 거나 이런 모습들을 라이브로 하고 싶거든요. 이런 녹화한 게 아니고.
그래야 오래 할 수도 있고 오래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뭐 기계를 다룰 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룰 줄을 몰라서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배울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와이프는 되게 많이 건강해졌고 지금도 엄청 뭐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처럼 살면 참 열심히 잘 살았다. 힘든 일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마이 와이프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보면 고생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소녀 가장이어서 어머니가 장모가 일찍 팔을 한쪽 사고로 잃고 난 뒤에 장녀라서 그 옛날 시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생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막 하여튼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저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철없는 놈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철 안 들은 놈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좀 철 좀 들고 살려고요. 또 제가 남은 인생은 뭐 그냥 후회 없이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한번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욕심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그냥 동영상도 찍고 또 반일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면서 열심히 일할까 뭐 하여튼 꾸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두서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게. 집에 와이프랑 있어도 뭐 하루에 몇 마디 안 하거든요. 또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단 사람 만나서 막 여행 가고 수다 떨고 이런 걸 별로 재미없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지금 벌써 입이 아플라 하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습관되면 이것도 말문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음식 먹는 것처럼 습관이 들면 좋아지겠죠.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저희 마누라 아팠던 데까지 이야기했었죠. 그 뒤로 지금 14년이 흘렀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프고 난 뒤에 그 당시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또 직장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참 의지의 한국인이자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다 그렇게 의지가 굳은 분이고 의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으면 뭐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지고 했지만은 농사도 짓다가 뭐 해도 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직장도 다니다가 했지만 저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 시도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인가 한 달인가 공부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험 친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공부하고는 별 취미가 없는가 봅니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네. 저희 와이프는 틀리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이거 뭐 컴퓨터에 대해서 항상 물어봅니다. 와이프한테.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혹시나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고 할게요. 지금 이게 거의 뭐 많이 시간이 갔네요. 다 그냥 자동으로 끊어지기 전에 그냥 인사하고 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씻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 드실까 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싱겁게 먹고 아버지까지 뭐 싱겁게 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버지 연세가 많고 하니까 아버지 입맛대로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게 약간 아버지 거는 이게 드릴 거는 이게 조금 ጨ국으로 조금 숨을 죽이고 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김치 양념 있거든요. 저희가 남은 게 그걸로 하고 저희는 그냥 김치 양념으로만 이렇게 무쳐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숨이 죽고 할 테니까 저희는 그렇게 먹고 아버지는 ጨ국으로 좀 절인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또 오후에 점심 먹고 밭에 나가서 또 어제 했던 거 딱 싹 다 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가 온다니까 비누로 여기 농사가 힘든 게 풀 때문에 잡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잡초와의 전쟁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벌레와의 전쟁도 힘듭니다. 이게 날씨만 따뜻해지면 요즘은 모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드기들이 엄청 독합니다. 한번 물리면 뭐 일주일도 가고 너무 가려운 게 그 두 개가 제일 힘듭니다. 농사 그리고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농사가 힘든 겁니다. 예, 어제 했던 거 일단은 뭐 다 비료 뿌리 놓은 밭에 전부 다 일단은 전부 다 어제 그런 식으로 해가 다 해놨거든요. 다 골라놨거든요. 그래 거기서 풀이 안 나기 위해서는 비닐을 좀 덮어야 됩니다. 그래 비닐 좀 덮고 또 이제 내일 비가 온다길래 마늘밭에 거름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딴 집은 다 비료 내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화학 비료 쓰는 게 그렇게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보통 이런 마늘 농가들은 전부 다 요소 비료를 지금 시기에 치거든요. 왜냐하면 요소 비료가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그거는 생육 성장에는 요소 비료가 최고거든요. 근데 요소 비료를 많이 치면 병이 약해 생육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병에 좀 약한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다수학을 위해서는 우리 저기 농가 마늘 농가나 뭐 이런 분들이 요소를 많이 뿌립니다. 비료를 잘만 되면 수확량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퇴비로 영양분을 주려고 질소질 비료를 주려고 퇴비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저희 밭에 먹는 거예요. 뭐 남들한테 뭐 팔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먹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뭐 남들한테 판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요소 비료를 주거나 약을 치는 게 아니지만은
그거는 다수학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병을 예방하고 또 수확량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야 농사를 짓는 그런 그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약 안 치고 잘못된다면 전부 약 안 치고 필요한 돈들이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저희는 뭐 조금 농사를 짓고 뭐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만들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퇴비만 넣고 비료 뭐 약 이런 거는 안 치고 그냥 합니다. 나중에 뭐 또 매달 5, 6월 달 되면 또 수확할 때 그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병들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약 안 치면 사실 잘 안 됩니다. 약 안 치고 잘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약 다 치고 비료 뭐 많이 냅니다. 일단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늘 농사 그 짓기 전에는 토양을 거기에 많은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토양 살충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기본적인 비료는 내야 밑비료는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늘이 크지를 않고 농사는 안 짓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사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늘 농사, 마늘 종자를 심기 전에는 기본적인 건 합니다. 저희도. 그리고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약 안 치면 100% 안 된다고 봐야죠. 약 안 치고는 질 수가 없습니다. 고추 농사는 특히. 근데 제일 약 안 치는 게 상추라고 봐야죠. 상추, 뭐 여러 가지 잎 채소들은 저희는 약은 아예 안 칩니다. 그냥 퇴비만 넣고 나중에 이것도 혹시나 되면 나중에 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점심 먹고는 밭에 나가서 비누로 덮는 모습과 비닐을 포장하는 모습과 제가 마늘밭에 퇴비 뿌리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별 뭐 볼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 그만큼 저염이 중요하다는 그것만 조금 알아놓으시면 혹시나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바라는 것은 구독입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이제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화 나누겠습니다. 대화가 아니지, 저 혼자 이야기하겠습니다.